TK넷 라디오 오늘의 핫이슈입니다. 최현주 모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악화하면서 일본이 수도 도쿄에 또다시 긴급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도쿄올림픽 대회도 이 긴급 사태의 기간에 정확히 열리게 됐는데 자세한 상황을 살펴봅니다.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등 SNS 운영사들에게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온라인 검열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인데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일본 정부 결국 긴급 사태를 다시 선언했네요. 올림픽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8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대로 대책회의를 열었고 수도 도쿄에 대한 긴급 사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도쿄에 긴급 사태가 발동이 되는 건 이번이 네 번째인데 그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8월 22일까지입니다. 이 도쿄올림픽 기간과 정확하게 맞물리는 시점이네요. 맞습니다. 도쿄올림픽이 7월 23일 개막을 해서 8월 8일까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올림픽 대회는 긴급 사태 기간에 열리게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올림픽 대회의 관중 허용 문제도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뉴스에서도 보도를 해드렸다시피 일본 정부 또 국제올림픽위원회 측이 어제 저녁 도쿄도와 정부 당국자,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 IPC가 참여하는 5자 협의를 통해서 이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결국 무관중으로 관중 없이 치르기로 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 8일 일본을 전격 방문을 했습니다. 네, 도쿄에서 무관중이다. 올림픽 경기가 도쿄에서만 열리는 건 아니죠? 대부분의 경기는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열리고 후쿠시마현과 홋카이도 등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도 일부 경기가 열립니다. 마루카 다마요 일본 올림픽 담당 장관이 이 5자 회의 후에 도쿄 이외의 지역은 현지 상황에 따라 결정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밝혔는데 역시 다른 지역도 상황이 녹록진 않아서 무관중으로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커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대회를 관중 없이 치르게 되면은 여러모로 손해가 크겠어요. 물론입니다. 당장 입장권 판매로부터 얻은 수익부터 이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수익이 약 8억 1,500만 달러, 9천억 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봤는데 무관중 경기를 치르게 되면 154억 달러에 달하는 대회 전체 예산에 이것이 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원사나 광고 수익금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또한 이 올림픽 대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개막식에도 영향이 크겠어요. 그렇습니다. 올림픽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에는 통상 전 세계 각국의 주요 정상들까지 많이 참석을 해서 축하하고 또 열기를 더하는데 이 올림픽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각국 정상들의 불참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가요? 올림픽에 참석하나요? 백악관이 지난 6월 28일 바이든 대통령은 도쿄올림픽에 참석할 계획이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미국 이 선수단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하지 않겠느냐 이런 보도가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6월 29일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그럴 것 같다. 또 그렇게 하려는 중이다라고만 짧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백악관의 공식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주요 국가 가운데 참석 여부를 밝힌 정상이 있나요?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난달 G7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만나서 올림픽 대회 개최 지지 그리고 본인들의 개막식 참가를 기대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식적인 참가 여부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네. 또 최근 일본과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인 한국도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아직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도쿄도의 긴급사태 선언으로 불참을 발표하는 각국의 정상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여러 타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긴급사태를 선언할 만큼 도쿄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가 봅니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20일이 넘게 지금 증가세가 계속됩니다. 8일 도쿄만 국한이 된 겁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896명이 보고가 됐고 코로나 관련해서 또 2명이 사망했습니다. 전날에는 5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900명을 넘어 920명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일본 전체 누적 집계는 어떻게 되나요? 누적 감염자 수는 약 81만 명으로 34위입니다. 그리고 누적 사망자는 14,900여 명입니다. 뭐 다른 여러 나라에 비하면은 아주 최악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전 세계 각국 선수들이 참여하는 이 올림픽을 앞둔 일본 정부로서는 더욱 강화된 방역 조처를 내릴 수밖에 없었고 또 일본 내 여론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터넷 사회 연결망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네요. 네, 트위터, 페이스북 그리고 구글 등 거대 기술 기업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진행을 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 발표를 했습니다. 이들 기업이 미국민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수치스러운 검열을 행하기 때문이다라고 뉴저지주 배드민스터에 있는 자신 소유 골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런 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에 요청하는 것이다라고 자신의 소송 목적을 밝혔습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 이런 업체들이 검열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무엇으로 들은 건가요? 자신의 계정이 정지되거나 폐쇄된 데 따른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1월 6일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지자들이 연방의사당에 난입을 해서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한 그 사건 무렵에 단행한 조치인데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선거를 도둑맞았다라는 주장을 꾸준히 온라인 공간에 올렸고 1월 6일 워싱턴 DC에 모이자라고 지지자들에게 촉구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자 이 SNS 업체들은 허위 정보 유통과 폭력 선동 위협을 사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을 정지를 하거나 아예 영구 폐쇄를 시켰는데 이런 조치들이 검열에 해당한다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업체들의 조치가 부당하다 이렇게 여기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소송은 수정헌법 1조를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수정헌법 1조는 언론, 출판, 집회, 종교 등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예. 해당 업체들의 이 검열이 엄연한 위법이고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전적으로 이것은 미국적이지 않다라는 점을 이번 소송을 통해 자신이 입증할 것이다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집단 소송이란 게 뭔가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하자로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럿 있을 때 단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일부가 전체를 대표해 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인데 미국에서는 사실 이런 소송 자주 일어납니다. 예. 그 대표적인 게 이 자동차의 불량과 관해 집단 소송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소를 하게 되면 해당 불량 차종 보유자들이 모두 배상을 받게 되죠. 또한 군 복무 당시 장비 불량으로 입은 신체, 정신적 손상에 관해 집단 소송을 내서 제대 군인들이 배상금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이런 거대 기술 기업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집단 소송이 되는 겁니까? 네. 온라인 검열을 피해 이 검열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대표로 나서는 것이다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네. 관련 사례를 수집 연구해온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아메리카 퍼스트 팔리시 인스티튜트와 공조한다라는 설명을 했는데 이번 집단 소송은 단지 첫 번째이고 앞으로도 수많은 제소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 등을 통해 거대 기술 기업들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한 건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해당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CEO들에게도 별도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크버그, 구글 모기업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트위터의 잭 도시 등 이 CEO들의 이름을 트럼프 대통령이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해당 업체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즉각 반응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경우는 언론의 논평 요청을 아예 거부를 했고 구글은 역시 지금 무반응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집단 소송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많은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기각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입을 모읍니다. 네. 수정헌법 1조를 근거로 제시한 게 이번 소송의 핵심인데 이 조항은 정부가 민간의 표현 자유를 지켜줘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지 일반 기업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용도는 아니라는 게 법조인들의 중론입니다. 네. 표현의 자유에 관해 여러 가지 논의할 사항은 있겠지만 해당 조항은 기업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게 명백하다라고 어인 채머런스키 버클리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예. 자, 집단소송 대상이 된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우리 SNS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것들인지 간략히 좀 살펴보죠. 예, 트위터는 짧은 문장을 온라인에 올려서 실시간으로 이용자들과 공유하는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로 이 트위터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정치인 가운데 하나인데 정치적 경쟁자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이 트위터에 자주 올려서 논쟁의 중심에 항상 서 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 대선 국면서부터 부정선거 관련 주장을 꾸준하게 트위터에 올렸는데 트위터는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이다 이런 또 별도의 경고문을 그 글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이런 행위가 바로 검열에 해당한다라고 반발을 했지만 이 의사당 습격 사태와 맞물려 트위터에서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아예 영구 폐쇄를 시켰습니다. 예, 페이스북과 구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죠. 페이스북은 글과 사진 등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구글의 경우는 이 동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브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이 서비스들 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들도 역시 잇따라 정지가 됐습니다. 특히나 페이스북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계정에 잠정 운영 중단 조치를 취한 뒤에 외부 전문가 등을 초빙을 해서 감독위원회의 판단을 받았는데 이에 따라 최소 2년간은 정지 조처를 유지한다라고 바로 지난 6월 초에 공식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